17만 2,200원, 그리고 83달러, 41센트.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삼성전자를 집어던진 오늘, 이 두 숫자는 중국 스마트폰 제국의 숨통을 끊어버릴 사형 선고문입니다. 월스트리트가 당신에게 숨기고 있는 진짜 피바람의 실체를 지금부터 폭로합니다. 오늘 2026년 3월 5일 시장은 그야말로 이성을 잃고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리적 방어선이라고 믿었던 20만 원이 무참히 깨지며 삼성전자 주가는 10% 넘게 곤두박질 쳤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 하루 만에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시장에서 빼내며 도망쳤습니다. 텔레비전과 뉴스에서는 중동의 전쟁 공포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자극적인 단어들만 쏟아내며 당장 세상이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물에 화재 경보기가 울리자 진짜 불이 났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일단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투자의 포식자들은 지금 붉게 물든 주식창을 보는 대신 글로벌 원유 시장의 핏줄을 조용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브렌트유는 배럴당 83달러 41센트를 돌파하며 불과 며칠 만에 16%라는 경이로운 폭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대중은 기름값이 오르면 전 세계 경제가 다 같이 망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철저한 착각입니다. 이 폭등하는 기름값은 정확히 단 하나의 국가를 정조준한 경제적 암살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타깃은 바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저가 공세로 어지럽히고 있는 중국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심장부를 타격한 것은 겉보기에는 지정학적 군사작전 같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중국의 제조업 척추를 부러뜨리기 위한 고도의 경제 전쟁입니다. 이란은 땅을 파면 석유가 나오는 전형적인 산유국입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양의 이란산 원유를 도대체 누가 전부 사가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이란이 바다를 통해 수출하는 원유 물량의 무려 80% 이상을 중국이 독식해왔습니다. 매일 138만 배럴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특히 중국 산둥성에 밀집해 있는 민간 정유사들, 이른바 티팟이라고 불리는 중소업체들은 오직 이란산 할인 원유에만 목숨을 걸고 연명해왔습니다. 이들은 중국 전체 원유 정제 능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에너지 심장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이란의 하늘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바닷길이 막히면서 이 산둥성의 티팟 정유사들에게 공급되던 값싼 혈액이 오늘 아침을 기점으로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름값이 조금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싼 원유를 제때 구하지 못한 중국의 에너지 시장은 극심한 공급 쇼크에 빠지게 되고, 이는 곧장 물건을 찍어내는 중국 제조업 전반의 원가 폭등으로 직결됩니다. 플라스틱 부품부터 시작해서 공장을 돌리는 전력비, 그리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물류비까지 모든 기초 비용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2026년 3월 5일을 기점으로 더욱 치명적인 올가미를 던졌습니다. 앞으로 이란과 몰래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제품에는 무조건 25%의 징벌적 관세를 때려버리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 선언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제 지옥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공장을 돌리기 위해 이란산 원유를 계속 몰래 들여오다가는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인 미국에서 25% 관세 폭탄을 맞고 영원히 쫓겨나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 시장을 지키기 위해 이란과 거래를 끊는다면 당장 공장을 가동할 저렴한 에너지가 사라져 제조 원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죽음뿐인 외통수입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 쇼크가 도대체 삼성전자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샤오미나 오포, 비보 같은 중국 스마트폰 제국이 무너지는 결정적 방아쇠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잠식할 수 있었던 유일하고 절대적인 무기는 바로 압도적인 가성비, 즉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들은 갤럭시보다 30% 싸다는 슬로건 하나로 전 세계 중저가 시장을 쓸어 담았습니다. 하지만 공장을 돌리는 에너지 원가가 단숨에 폭등해버리면 이들이 피눈물로 유지하던 얇은 영업이익률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과거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관세 폭탄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이미 똑같은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당시 원가 압박을 견디지 못한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의 글로벌 확장 속도는 곤두박질 쳤고, 그 빈자리를 정확히 파고들어 인도와 동남아시아 시장의 점유율을 쓸어 담은 것은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2018년보다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관세는 겉으로 드러나는 세금이지만 에너지 원가 폭등은 제조업의 근간을 썩어 들어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독약입니다.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중국 스마트폰은 글로벌 시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분석가들의 실시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스마트폰 부품의 핵심인 디스플레이 패널과 배터리 제조에 들어가는 전력 소모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배터리 핵심 광물을 재련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전기를 물쓰듯 쏟아부어야 하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입니다. 값싼 이란산 원유에 의존해 전력을 생산하던 중국 내륙의 산업단지들은 당장 다음 달부터 전력 배급제에 돌입해야 할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력 에너지 분석 기관들이 오늘 아침 긴급 타전한 자료를 보면 이란의 원유 수출이 전면 차단될 경우 아시아 지역의 제조업 생산 단가는 평균 15%에서 최대 28%까지 솟구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것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며 영업이익률 5% 미만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던 중국 테크 기업들에게는 사실상 파산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러한 비용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브랜드 권력이 그들에게는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애플과 삼성은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독자적인 생태계라는 강력한 해자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하이엔드 스마트폰을 사는 고객들은 가격이 10% 오른다고 해서 구매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가격 하나만을 무기로 시장을 교란했던 30만 원짜리 초저가 브랜드들은 단돈 5만 원만 비싸져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립니다. 그들은 원가 상승의 충격을 고스란히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내며 감당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구개발 예산은 삭감될 것이고 혁신은 멈출 것이며 결국 도태의 넷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글로벌 유가 폭등은 가성비에 의존하는 중국 기업들을 최우선적으로 도륙하고 반사이익의 달콤한 과실을 삼성전자의 입으로 굴러떨어지게 만드는 완벽한 생태계 재편의 시작점입니다. 당신이 오늘 바라본 주식창의 파란불은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어서가 아니라 시장의 눈먼 공포가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일 뿐입니다. 그 환상 너머에는 무너져가는 경쟁자들의 무덤 위에서 가장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누리게 될 삼성전자의 거대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진실은 바로 장부의 마법, 즉 환율의 역설입니다. 대중이 전쟁이라는 자극적인 단어에 취해 주식을 집어던질 때 냉혹한 금융제국의 포식자들은 조용히 환율 전광판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2026년 3월 5일 외환 시장을 확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현재 환율은 1달러당 1462원이라는 끔찍한 숫자를 기록하며 치솟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서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무자비하게 빼내어 달러로 환전해 도망치면서 원화 가치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뼈아픈 역발상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원화 가치가 박살나고 달러가 미친 듯이 강해지는 이 절망적인 킹달러의 시대가 과연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수출 제국에게도 동일한 재앙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수천억 원짜리 황금비입니다. 대중의 공포와 기업의 실제 이익이 완벽하게 반대로 움직이는 이 기괴한 현상을 금융공학에서는 환차익이라고 부릅니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를 팔아 벌어들이는 전체 매출의 절대 다수가 해외에서 달러로 결제됩니다. 회사가 제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 밤낮으로 혁신을 거듭하거나 뼈를 깎는 원가 절감을 하지 않아도 단순히 전 세계적인 전쟁 공포로 인해 안전자산인 달러의 몸값이 껑충 뛰어오르면 삼성전자의 원화 기준 장부상 매출은 마법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과거 환율이 안정적이었을 때 미국 뉴욕의 한 매장에서 1000달러짜리 스마트폰을 팔면 한국 본사 장부에는 120만 원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환율이 1462원까지 폭등한 상황에서는 똑같은 1000달러짜리 스마트폰 한 대를 팔아도 장부에는 무려 146만 원이 넘는 엄청난 숫자가 기록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제품 한 대당 20만 원이 넘는 추가 이윤을 공짜로 얻게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금융투자의 최전선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은밀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맹렬한 고환율 덕분에 다가오는 이번 분기에만 최소 5천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환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천억 원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은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신제품을 개발해서 얻은 땀방울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저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만들어낸 거시경제의 파도를 타고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온 막대한 꽁돈입니다.
지금 당장 주식시장의 붉은색과 푸른색 숫자에만 매몰된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늘 하루 만에 날아간 10%의 주가 하락만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이나 레이 달리오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이끄는 거대 헤지펀드들은 기업의 본질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봅니다. 이들은 전쟁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단기적으로는 알고리즘 기계들이 전쟁과 이란이라는 키워드를 인식해 기계적인 매도 폭탄을 쏟아낸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적인 매도세가 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고 멍청한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를 유도할 때 그 바닥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주식을 긁어 모읍니다. 다른 내수 중심의 한국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이 상황은 더욱 극명해집니다. 달러를 주고 항공유를 사와야 하는 대형 항공사들이나 비싼 달러로 밀가루를 수입해야 하는 식품 기업들은 지금 이 1462원이라는 환율 앞에서 피를 토하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폭등하면서 그들의 영업이익은 처참하게 박살나고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경제 전체가 고환율로 신음할 때 유일하게 그 고통을 천문학적인 이익으로 치환할 수 있는 완벽한 방패이자 창을 쥐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주가는 폭락하는 것일까요?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인간의 비이성적인 공포를 먹고 자라는 투표지기 때문입니다. 내일 당장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군중 심리가 기업의 실제 재무제표를 가려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짙은 화약 연기가 거치면 결국 주가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의 무게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 날 삼성전자가 이 엄청난 환차익이 반영된 압도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를 터뜨리는 순간 오늘 20만 원이라는 심리적 저지선이 깨졌다고 비명을 지르며 주식을 팔아치운 사람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끔찍한 후회 속에서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바닥의 공포는 언제나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에게 가장 훌륭한 매수 기회였으며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은 이미 삼성전자의 금고를 달러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Gemini said, 세 번째로 월스트리트가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가장 거대한 판의 변화는 바로 핏빛으로 물든 테헤란의 중심에서 피어나고 있는 9천만 명의 거대한 오아시스, 즉 이란 제국의 부활과 귀환입니다. 오늘 2026년 3월 5일 아침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긴급 타전하고 있는 이란 수도 테헤란의 실시간 상황은 그야말로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뒤집히는 결정적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47년 동안 이란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숨통을 쥐고 흔들던 신정체제의 절대 권력자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 소식과 함께 지금 테헤란의 주요 광장들은 억눌렸던 자유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거대한 시위 물결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중동의 혼란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꿰뚫어보는 냉혹한 자본가들의 눈에는 이것이 바로 지난 8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수백조 원 규모의 황금문이 부서지는 소리로 들립니다. 과거 2018년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와 세컨더리 보이콧의 협박 속에서 삼성전자는 피눈물을 삼키며 이란 시장에서 짐을 싸야만 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 이란이라는 거대한 꿀단지를 포기하는 뼈아픈 결단을 내렸고 그들이 떠난 빈자리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집에 무혈입성하여 이란 스마트폰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킨 것은 다름 아닌 샤오미, 화웨이, 오포 같은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에 팔 물건도 잃을 것도 없었던 중국 기업들은 서방의 제재를 비웃으며 이란의 9천만 소비자를 독식해왔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이란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선택의 여지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산 스마트폰을 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란 소비자들의 억눌린 심리와 분노라는 완벽하게 새로운 렌즈로 이 시장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이집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거대한 국가이자 전 세계 석유 매장량 3위, 천연가스 매장량 2위를 자랑하는 엄청난 자원 부국입니다. 사람들의 교육 수준은 중동 최고 수준이며 서방의 프리미엄 문화와 하이엔드 제품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국가보다 펄펄 끓어 넘치는 곳입니다. 제재가 가해지기 전 과거 이란에서 삼성이라는 브랜드는 단순한 전자제품이 아니라 부와 성공을 상징하는 거대한 계급장이었습니다. 이란의 신혼부부들이 결혼할 때 거실에 삼성 텔레비전을 놓고 주방에 삼성 냉장고를 채워 넣는 것은 그들 사이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혼수 문화였으며 한국 드라마의 폭발적인 인기와 맞물려
대한민국 브랜드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은 종교에 가까웠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중국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던 이란의 젊은 세대와 중산층들은 중국 제품을 사랑해서 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억지로 그 조악한 제품들을 소비해왔을 뿐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삼성 갤럭시라는 진정한 프리미엄에 대한 맹렬한 갈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하메네이의 죽음으로 촉발된 이 거대한 체제, 전복의 시나리오는 미국 국무부로 하여금 새로운 친서방 정권의 수립과 함께 끔찍했던 경제 제재를 전면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완벽한 외교적 명분을 쥐어주었습니다. 만약 미국의 족쇄가 풀리고 닫혀있던 무역의 빗장이 열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의 회복을 넘어선 거대한 소비의 폭발, 즉 보복 소비의 쓰나미가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오일머니가 넘쳐나는 중동의 핵심 국가들에서 36%라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로 이 위인 애플을 22% 포인트 차이로 짓밟으며 절대적인 왕좌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초프리미엄 모델 갤럭시 S25 울트라의 중동 지역 판매량이 전년 대비 7%나 껑충 뛰며 싹쓸이 현상을 보여준 것이 그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구축된 중동의 지배적인 유통망과 브랜드 파워가 제재가 풀린 이란의 9천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수와 결합하는 순간 중국 기업들이 쌓아 올렸던 모래성은 단 하루 만에 흔적도 없이 붕괴할 것입니다. 중국 스마트폰은 이란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란 소비자들에게 중국 제품은 자신들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켰던 우울한 독재 시대의 잔재이자 굴욕의 상징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재가 해제되고 테헤란 중심가에 다시 삼성전자의 거대한 푸른색 간판이 불을 밝히는 그날, 수백만 명의 이란 시민들은 그동안 억눌렸던 자존심을 보상받기 위해 미친 듯이 지갑을 열고 갤럭시에 열광할 것입니다. 이것은 영업사원들이 발로 뛰어서 만들어내는 수치적인 매출 성장이 아닙니다. 하나의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는 거대한 지정학적 지진이 삼성전자라는 단 하나의 기업에게 수십조 원의 가치를 지닌 9천만 명의 독점적 소비 시장을 통째로 헌납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부의 이동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주식을 던지고 도망간 개인 투자자들은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불타오르는 테헤란의 거리만 보며 두려움에 떨었지만 진짜 돈의 냄새를 맡는 글로벌 스마트 머니들은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이란이라는 거대한 용광로가 삼성의 실적을 얼마나 폭발적으로 끌어오르게 할지 주판알을 튕기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란이라는 국가가 가진 잠재적인 구매력의 크기입니다. 현재 중동 전역을 휩쓸고 있는 한국 문화의 소프트 파워는 8년 전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강력하게 진화했습니다. 10대와 20대 젊은 층이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이 젊고 역동적인 국가에서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트렌드이자 프리미엄입니다. 이란 현지에서 활동했던 기업 자문가들의 실시간 인터뷰에 따르면 이란 현지 기업인들은 여전히 한국 기업과의 비즈니스 재개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으며 기존에 구축해 놓았던 유통망과 파트너십은 서류상으로만 동결되어 있을 뿐 언제든 스위치만 누르면 즉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완벽한 스탠바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애플은 미국 기업이라는 태생적 꼬리표 때문에 이란 시장에 직접적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끔찍한 정치적, 외교적 리스크를 영원히 안고 가야만 합니다. 제재가 풀린다고 해도 이란 국민들의 반미 감정이 하루아침에 씻은 듯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띠면서도 최고급 기술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삼성전자는 아무런 저항 없이 이 거대한 시장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유일무이한 포식자입니다. 애플이 들어오지 못하고 중국 브랜드가 쫓겨나는 완벽한 무주공산의 황금어장. 이것이 바로 오늘 당신이 뉴스에서 본 끔찍한 중동 전쟁의 이면에 숨겨진 가장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자본주의의 진짜 시나리오입니다. 폭락의 공포 속에서 누군가는 절망을 팔고 있지만 누군가는 이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장 눈부신 미래의 청사진을 조용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얄팍한 단기 노이즈에 속아 이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놓친다면 그것은 단순한 투자의 실패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치명적인 재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폭락이라는 공포의 숫자는 훗날 2026년이 만들어낸 가장 어리석고도 위대한 바닥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대중이 맹목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집어던진 주식을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이 어떻게 탐욕스럽게 주워 담고 있는지 그 잔혹한 부의 이동 경로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당신이 목격한 17만 2,200원이라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기업의 펀더멘털이 붕괴한 결과가 아니라 글로벌 매크로의 거대한 판이 뒤집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이고 극단적인 착시 현상입니다. 이 영상의 결론으로서 저는 다가오는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 펼쳐질 3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와 자본의 논리에 기반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첫 번째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브렌트유가 현재의 배럴당 83달러 41센트 선에서 90달러 사이를 횡보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달러 환율 역시 1460원대의 킹달러 기조를 굳건히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중국 산둥성의 중소정유사들은 서서히 피를 말리며 고사하게 되고 오포나 비보 같은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은 마진 압박을 견디지 못해 신흥국 시장에서 마케팅, 비용을 대폭 축소하게 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가만히 앉아서 다가오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최소 5천억 원 이상의 막대한 환차익을 장부에 기록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터뜨릴 것입니다. 실적이 발표되는 순간 전쟁의 공포로 시장을 떠났던 기관 투자자들이 뒤늦게 엄청난 매수세를 동반하며 귀환할 것이고 주가는 단숨에 20만 원의 심리적 저항선을 뚫고 강력한 V자 반등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두 번째, 압도적인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거침없이 돌파하고 동시에 이란의 낡은 체제가 완전히 붕괴하여 친서방 임시정권이 수립되는 그림입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면 중국의 제조업 생태계는 그야말로 괴멸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부품 공급망이 마비되며 저가 스마트폰의 생산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서 9천만 명의 거대한 이란 소비 시장이 무려 8년 만에 삼성전자에게 완전히 개방됩니다. 경쟁자인 중국 기업들은 원가 폭등과 제재 해제라는 이중고 속에서 이란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쫓겨나고 애플은 짙게 깔린 반미 감정으로 인해 진입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삼성전자는 중동이라는 거대한 잭팟을 터뜨리며 과거 그 어떤 반도체 슈퍼사이클보다 강력한 실적 폭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가는 단순히 전고점을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란의 내전이 끝없이 장기화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다시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아 전 세계 소비 심리가 빙하기로 접어드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당연히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의 전체적인 수요는 차갑게 식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겨울이 오더라도 살아남는 자와 죽는 자는 명확하게 갈립니다. 샤오미를 필두로 한 중국 기업들의 주 고객층은 인플레이션에 가장 취약한 빈곤층과 저소득층입니다. 빵값이 오르면 그들은 가장 먼저 스마트폰 교체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최고급 라인업인 갤럭시 S25 울트라를 소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부유층 고객들은 인플레이션의 타격을 상대적으로 훨씬 덜 받습니다. 오히려 유가 폭등으로 오일머니를 쓸어 담은 중동 산유국들의 구매력은 기형적으로 더욱 강력해집니다. 즉,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하이엔드 시장의 견고한 맹목적 수요를 바탕으로 피바레공 부는 전장에서 최후의 생존자로 남게 되며 훗날 시장이 회복될 때 경쟁자가 모두 굶어 죽어버린 완벽한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참을성 없는 자의 돈이 참을성 있는 자의 주머니로 넘어가는 거대한 합법적 도박장입니다. 건물의 화재 경보기가 울렸을 때 패닉에 빠져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 사람들은 이 잔혹한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요란한 경보기가 사실은 새로운 패권 시대를 알리는 축포였음을 깨달은 소수의 지배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피 묻은 거리에서 가장 값싼 가격에 황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에너지 쇼크로 붕괴하는 중국의 제조업, 그리고 극단적인 킹달러가 선물하는 수천억 원의 장부상 환차익, 마지막으로 47년 만에 굳게 닫혔던 빗장이 풀리며 화려하게 부활하는 9천만 명의 이란 제국.
이 세 가지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는 오직 삼성전자라는 단 하나의 꼭지점을 향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붉게 물들였던 2026년 3월 5일, 오늘의 끔찍한 공포는 내일을 지배할 가장 위대한 기회입니다. 눈앞에 일렁이는 얄팍한 파도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는 칠흑 같은 심연의 조류를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이 당신의 공포를 모두 먹어치우기 전에 이 역사적인 부의 대이동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